잠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정한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논문은 전부 다 조작된 겁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 각층의 잘못과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아십니까? 흔히 공익 제보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부 고발자들이 오히려 해고가 되고 또 취업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해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 대부분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최근 양심 선언을 한 보육교사를 만나봤습니다. 아이들을 뭐 자를 골라서 때리게 한다든지 뭐 뺨을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동 학대건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동 학대건으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먹는 거라든지 피 먹는 거라든지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라고. 아유 참. 유통기한을 넘긴 우유를 먹인 것만으로는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걔가 늘 안 자는 애니까 안 잘 때마다 뒤집어씌우고 그러지 않다 이거. 그 등도를 열어가지고 얼굴 고개 돌려가지고 찾아봤다고 얼굴 뺨을 탁 뗐다 이거. 강지훈 손뼉을 뗐다 이거 손등.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동료 교사의 증언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녹취로 그거를 뭐 공증해가지고 해달랬는데 그냥 그것만 제출했다고 그러니. CCTV는 그 어린이집은 CCTV가 없다고 그러니. 보통 어린이집이 다 CCTV가 있는데 수사하는 도중에 어떤 다른 증거가 놓아야 되는데 정확한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법원에서 판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양심 선언이 물거품이 됐네요. 폭행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요. 자, 그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입사를 지원을 하며 이메일로 하게 되면 바로바로 연락을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메일을 넣었어요. 근데 한 군데도 전화가 오지를 않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 10군데 아마 이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양심 선언의 대가는 컸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재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인데요. 면접을 볼 때 경력증명서를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름도 나오고 전화번호는 다 나와요. 나와서 원장님들 다 전화해보세요. 앞에 교수님 블랙리스트군요. 블랙리스트. 억울하시겠어요. 이력서가 곧 블랙리스트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보육교사들이 자주 찾는다는 한 사이트의 모습인데요. 대부분의 글들이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원장의 급식 비리를 고발했던 한 보육교사입니다. 그녀 역시 양심 선언 이후 취업이 막혔다고 하는데요. 대구 어린이집 블랙리스트에는 내부 고발자들의 신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보육 시스템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밖에 없어요. 해당 지역에 공유가 됐던 블랙리스트, 타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른 데 이력서를 낼 때마다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5명 중에 1명이 취업이 됐었어요. 이 지역이 아닌 타 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타도시에 가서도 교육을 받으러 가면 대구에 일을 꺼낸대요. 이러이러한 교사가 있어서 대구에 뭐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교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듣고 보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내부 고발을 한 교사들이 취업이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어린이집 원장들의 탄탄한 네트워크 때문이었습니다. 내부 고발 자체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조항을 넣기도 했는데요. 만약 내부 고발자가 없었다면 지금 어린이집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음식 잔반으로 죽을 끓여서 먹였던 일명 꿀꿀이죽 사건. 생각하기도 싫죠. 이건 역시 교사들의 양심 선언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사건이었습니다. 원장님들 사이에서 그 내부 고발자로 찍힌 것이 뭐 완화가 좀 됐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이미 저는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거는 제가 다 안고 갔어야 됐었죠. 네. 지금 현재도 제가 간간히 만나는 뭐 지인분들 아니면 동료 교사를 통해서 그때 얘기를 꺼내면 다들 알고 계시고 제 뭐 이름까지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제 성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반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준 선생님. 네. 양심 선언을 한 이들을 보호할 대책은 없는 걸까요? 저는 아동학대 특례법을 만들 때 이왕이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라는 조항보다는 실제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자발적인 내부 고발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어쨌든 공익제보, 양심고백, 내부 고발에 의해서 자기가 용기 있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죄취업을 좀 정부가 보장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 좀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 비리를 알리는 내부 고발자, 그들에게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